3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고요. 그런데 세금으로 얼마를 냈을까요? 18억 원입니다. 집값의 60%가 세금으로 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집 넘기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저가양도가 좋을지 이걸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수억 원을 날리는 겁니다. 네,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부담부 증여가 좋아요. 저가양도 하면은 세금 안 내요. 이런 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안 맞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2025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8,451건이었습니다. 2024년 6,549건에서 3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자녀에게 집 물려주려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증여는 늘어나는데 국세청 적발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 국세청은 부동산 편법 증여와 탈세 혐의로 104명을 적발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자들이 대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절세한다고 꼼수를 쓰다가 걸린 겁니다. 자,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인 안수남 대표가 실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70대 A씨 이야기예요. A씨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로 8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남은 22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자녀 2명에게 사전 증여했습니다. 자녀들은 증여세로 5억 원을 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A씨가 몇 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증여하고 10년 안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결국 5억 원이 추가로 과세됐어요. 계산해 볼까요? 양도세 8억, 증여세 5억, 추가 상속세 5억, 총 18억 원입니다. 30억 원짜리 집에서 18억 원이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왜 벌어졌을까요?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사전 증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타이밍과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수 증여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지만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둘째,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넘기는 거예요. 공제 한도가 증여보다 훨씬 큽니다. 셋째, 부담부 증여입니다. 집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그 빚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빚만큼은 양도로 처리되니까 증여세가 줄어들어요. 넷째, 저가양도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파는 겁니다. 즉 시가의 30% 또는 3억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순수 증여의 함정부터 볼게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어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라고 해볼까요? 공제 5천만 원 빼면 9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2억 2,5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와요. 거기에 취득세 3,500만 원을 더하면 총 2억 6천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10억 원짜리 집 주려면 2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도 증여로 잡혀요. 세금에 세금이 붙는 겁니다. 상속의 함정도 있습니다. 상속은 공제가 커요. 배우자가 있으면은 최소 5억 원, 일괄공제까지 하면은 10억 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상속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상속은 상속 시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로 계산해요. 자, 지금 10억 원인 집이 10년 뒤에 20억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지금 증여하면 10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10년 뒤 상속하면 20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증여가 유리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상속이 유리하다고요. 부담 부증여의 함정은 더 복잡합니다. 부담 부증여란 뭐냐면 집에 대출이 5억 원 있다고 해볼게요. 이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값 중에서 이제 대출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처리되고 나머지만 증여로 처리돼요. 언뜻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자, 양도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다주택자면 중과세까지 적용됩니다.
게다가 국세청이 부담부증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2025년 10월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증여했어요. 형식상 자녀가 빚을 떠안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그 빚을 계속 갚고 있었습니다. 이건 편법 증여예요. 적발되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저가양도는 어떨까요? 부모 자녀 간의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됩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의 30%는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7억 원까지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7억 원에 자녀에게 팔면 그 3억 원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안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자녀에게 7억 원이 있어야 해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면 안 돼요.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추적합니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의 5% 또는 3억 원까지만 허용돼요. 그 이상 싸게 팔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셋째, 나중에 자녀가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세금 아꼈다가 나중에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부터 달라진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예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 양쪽 다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살 돈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2026년에 5천만 원 증여하고 2016년에 또 5천만 원 증여하면 두 번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라고요.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이 되면은 10년에 5천만 원씩 꾸준히 증여하면 20년, 30년에 걸쳐서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150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가 자녀들에게 57억 원의 세금을 아껴줬다는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사전 증여를 한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주면 세금 폭탄, 나눠서 주면 절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이 AI 세무조사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어요. 가족 간 계좌 이체, 부동산 거래, 자금 흐름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띕니다. 아빠 진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갑자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온 거예요. 예전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10억 원 이상, 부모 자녀 간 거래에서는 3억 원 이상이 조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정부가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 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편법 증여나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안 걸리겠지 하고 편법을 쓰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립니다. 국세청 전문가가 직접 말했어요. 주민등록 허위 전입,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 관리비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조회해봐도 어디 살았는지 다 나온다고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자식에게 집 넘기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첫째,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자녀에게 자금 여력이 있는지, 내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이걸 따져서 증여, 상속,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중에 고르세요. 둘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 낳을 때 혼인 출산 공제를 활용하세요. 셋째, 편법은 쓰지 마세요. 국세청 AI가 다 잡아냅니다. 잠깐 아끼려다 가산세까지 맞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안수남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법은 자주 바뀌고 국세 행정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다. 2년 전 블로그 글 같은 건 보지 않는 게 좋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를 8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상속세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도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세금 수억 원 더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자, 준비 없이 집 넘기면 자식에게 집이 아니라 빚을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30억 원 집 팔았다가 18억 원 세금 낸 사례, 사전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로 다시 합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여 상속, 부담 부증여, 저가 양도,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해요. 혼인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개편이에요. 상속세 공제가 8억 원으로 오르면 지금까지의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유리했던 게 상속이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실현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증여파인가요? 상속파인가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세금 아끼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